I used to believe that maths was about rote learning inscrutable formulas to solve abstract problems that didn't mean anything to me. But at university, I began to see that mathematics is immensely practical and even beautiful. And that mathematics isn't about mindlessly crunching numbers, but rather about forming new ways to see problems so we can solve them by combining insight with imagination. 물리학과의 한 교수는 물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OT를 열었는데 OT를 열자마자 폐강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겠다고 다른 학과로 가버렸거든요.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멜 교수님은 제가 만난 교수님들 중에 최고였지만 교수님이 현대 물리 강의를 시작하는 순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꼈고 저는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리언 레더먼이 말한 실화입니다. 레더먼은 수학이 뭐 더 어렵다 아니면 물리학이 더 어렵다 이런 걸 나누고자 하기보다 현대 물리학의 난이도가 엄청나긴 하지만 수학은 그것을 놀랍도록 간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 식은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입자의 위치와 속도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공식으로 자연에 내재된 한계를 보여주는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자 안에 전자를 하나 가둬놓았다고 치자. 그리고 이 상자를 계속해서 작게 만들어서 한 점 크기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반대급부로 전자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자는 공간이 좁혀질수록 격렬하게 막 움직이면서 예측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미친듯이 상자의 벽에 막 부딪힙니다. 인간이 절대 측정해낼 수 없는 미친 속도로 움직입니다. 원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입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정기적인 신호이므로 입자라는 이 무작위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과학의 원리는 여러가지 값 중에 딱 하나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의 아주 오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자와 원자 양대 상태를 매우 정밀하게 컨트롤해서 화학 반응을 조절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양자적 수준에서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게 화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래 꿈이었거든요. 화학 반응이 이제 증폭되기 위해서 중요한 발견이 이제 원자 3개로 이루어진 다원자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는 데 있는데요. 이 다원자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매우 극저온에 있는 이제 다원자 분자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다원자 분자들이 양자 컴퓨팅에 혹은 다른 기초과학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자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양자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였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이 요동치는 양자를 눈에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가둔 다음에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컨트롤까지 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는 이러한 성과들을 두고 하이젠베르크의 한계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60년대에 유행하던 우주 탐사라던가 신경 이미지용으로 사용되는 카만 필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초저진공에서 입자를 부양시키기도 했습니다. 양자 제어에 성공한 것이죠. 이것이 현재 인류가 도달한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한계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한계치보다 고작 1.7배 높은 수준이에요. 자연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서 과학이 발전하며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그에 근접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인데요. 아마도 앞으로는 인간 혼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X, Y, Z 좌표를 그리면 쉽게 그려지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48차원을 그리라면 그려지십니까? 시드니 대학의 윌리엄슨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직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나쁜 놈이라서 3차원에도 막 빌빌대긴 하는데
수학에는 248차원의 고차원의 직관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와도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의 직관을 아무리 발휘하더라도 4차원 이상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개발한 AI 모델을 이용하면 직관력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 부족한 제게 있어서 11차원 이상의 세상을 다룬다, 이런 양자역학은 전 이해도 잘 안 돼요. 아마 수학자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수학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덕분에 지금 이 한계를 넘고 있고요. 하이젠베르크의 한계와 물리학의 남재를 넘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수학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앞에서 보았던 불확정성 원리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인간은 양자역학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감을 받은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은 브리스톨 대학교의 수학과 올리버 존슨 교수의 수학의 힘입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자처럼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매우 쉬운 책으로 세상을 수학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AI 시대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면서 수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인 양자역학뿐 아니라 양자역학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그 밖에도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럴 마케팅, 필터 버블까지 모든 기술들의 바탕에 수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리버 존슨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수학적인 것이 살아남는다.